안녕하세요. 레디우스 3D 강사 김한입니다. 이번 강좌는 스케치업 V-ray 인테리어 씬에 관한 강좌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설정은 현재 카페에 게시된 익스테리어 V-ray 설정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 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V-ray 세팅 값에 따라서 렌더링을 걸어본 결과 현재 V-ray 프레임 버퍼 창에 나와 있는 이미지로 렌더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인테리어 씬은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개구부 창문이 존재한다면 빛이 실내로 유입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빛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또 그에 따른 테스트 렌더링을 통하여 V-ray 라이트의 세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부로 유입되는 빛의 양에 따라서 실내에 설치될 V-ray 라이트의 밝기 값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로 빛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지, 내지는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운 실내 렌더링을 이미지를 걸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우선 가장 큰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내부가 닫힌 공간이었을 때도 우선 가렌더링을 통하여 이미지를 확인하신 후에 라이트 설치 후 다시 렌더링 테스트를 통하여 라이트 밝기 값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항상 정해진 수치값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설정에서 바로 렌더링을 걸게 되면 실내가 조명을 넣기에 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어둡게 잡아주기 위해서 설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라이트를 넣기에는 조금 밝은 이미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어둡게 설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인텐서티를 강도를 0.4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이 GI 값을 아예 끄시게 되면은 더 어두운 렌더링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V-ray 라이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천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짝 옵셋을 무브를 통해서 밑으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세기를 설정하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인텐서티가 1이네요. 자, 이것도 카메라 자체가 일반 카메라를 쓰는지 내지는 피지컬 카메라를 쓰는지에 따라서 렌더링 이미지의 밝기는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인텐서티를 40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미지 자체는 더 밝아지지만 렌더링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실사 같은 느낌을 원하실 때에는 매입등이라든지 형광등을 계획을 하셨을 때 모델링 파일을 배열을 하시고 각각의 조명의 아래에 이렇게 라이트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방 같은 경우에는 매입등이라는 전제하에 고려해 보면 뭐 한 6개 정도 6x6에 어레이된 총 36개의 등이 설치될 수 있을 만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박스 렉탱글 라이트를 36개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렌더링 타이밍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마감하실 때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용도로 이렇게 라이트 하나만 설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빛이 지금 보이는데 빛이 안 보이도록, 지금 하얀 판이 안 보이도록 설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하신 뒤에 에디트 라이트, 여기 인비저블에 체크를 하시면은 하얀색 판이 플레인이 보이지 않도록 렌더링을 거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미지가 조금 더 밝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은 좀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0.4라는 수치를 줬는데요. 조금 더 선의 밝기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좀 더 어둡고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는 수치를 낮추어서 200 정도로 낮추어서 밝은 이미지.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창밖으로 외부는 지금 어둡게 설정된 상태이고요. 실내 카메라는 좀 더 밝게, 실내의 분위기는 밝게 보이도록 셔터 스피드를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전체적으로 조도가 균질한 느낌의 이미지를 원하신다면은, 그렇지만 작업하실 시간이 부족하시다면은 저 렉탱글 사이즈를 천장면보다 조금 작게 만들으셔서 렌더링을 거시고 그리고 세팅 값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각형 렉탱글의 사이즈에 따라서 빛의 밝기, 실내의 밝기는 달라지겠죠. 수치 값은 같더라도 인텐서티 값은 만약에 200으로 같더라도 이 사이즈 자체가 크면은 이 실내 이미지는 더 밝아질 거고요. 반면에 작아지면 좀 더 어두워지겠죠. 자, 그랬더니 아까보다 외부는 지금 0.1로 줄여주니까 좀 더 어두워졌죠. 예. 그리고 반면에 셔터 스피드를 숫자를 낮췄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좀 더 밝게 렌더링 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요거는 후보정을 통해서 잡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걸렸고요.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빛을 유입되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라이트의 밝기, 이 세기 자체도 고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어둡다든지 밝다든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링을 계속 걸으시면서 약간의 테스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컴포넌트에서 소파를 하나 이렇게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좀 변경하고요. 자, 그리고 바닥에 우드 플로어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플로어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매터리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현재 레이어 상에서 우드 플로어라는 레이어를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면을 선택하신 뒤에 우드 플로어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해당 객체가 지정된 레이어로 변경되겠죠. 자, 이제 맵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매터리얼에서 새로 우드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항상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드-F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바닥 비트맵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비트맵, 그리고 파일에서 현재 이 우드 플로어는 제가 여러분들 카페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현재 이미지에 0.05 정도의 UV 값을 주시는 게 밀도가 매치, 현재 건물 스케일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보셔서 테스트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제가 드린 맵, 지금 제가 적용한 맵을 봤을 때는 0.05란 수치로 맵을 스케일을 잡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범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프라는 것은 효과인데요. 객체 맵의 질감의 효과를 JPG 맵으로 주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 우드 플로어의 질감을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렌더링이라든지 작업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효과들, 질감, 좀 오돌도돌한 느낌, 거친 느낌을 이런 식으로 JPG 맵으로, 범프 맵으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용하시고 싶은 맵에 범프 맵이 없다고 하면은 포토샵으로 색감을 빼시고 대비를 주셔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쓰고 계신 컬러 맵을 같은 맵을 넣으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비가 심한 맵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UV에서 아까 저희가 UV 값을 준 것을 동일한 값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지 사이즈나 이미지 자체는 색감 혹은 채도 값이 다른 것이지 크기라든지 재질의 원본은 같기 때문에 같은 값을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넣으실 때는 apply material to selection으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우드가 깔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살짝 반사를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이미지를 조금 더 실사 이미지를 내고 싶을 때는 이 반사를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너무 또 약해도 효과가 미비하면 느낌이 잘 안 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다크 그레이 정도로, 그래서 하얀색일 경우 리플렉션 반사값이 100%고요. 이 흑으로 갈수록 반사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높으니까 한 이 정도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로스니스라고 있어요. 하이라이트의 글로스니스와 리플렉션의 글로스니스가 있는데, 이 글로스니스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전자 같은 거 보면은 왜 브러시드 메탈, 그러니까 일반 그냥 크롬의 느낌이 아니죠. 예, 어떤 사포로 약간 문질러진 거친 느낌이 조금 나죠.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인데, 이 글로스니스 수치를 효과를 적용을 하시면 좀 더 느낌 자체가 실사의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로스니스를 살짝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1일 때 수치가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낮아질수록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당연히 이 효과를 넣게 되면은 렌더링은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저는 약간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내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반사에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 렌더링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더 밝은 느낌을 위해서는 살짝 반사값을 좀 더 넣어 주시는 게 모든 매터리얼에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라이트를 이렇게 좀 더 복사하셔서 추가해 주시면은 조금 더 균일한 실내 렌더링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빛의 밝기를 세게 하는 방법도, 실내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리 모든 객체를 다 이렇게 실내 안에 설치하셔서 렌더링을 거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도 자체를 확보하시고 분위기 자체를 잡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디자인을 실내 소품이라든지 가구를 배치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컬러 커렉션으로 좀 더 이미지를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치를 이 커브 값을 조절하기 전에 당연히 이 버튼을 누르셔서 적용을 시키셔야겠죠. 가령 하이라이트가 생기실 경우에는 저처럼 노출값, 조리개 값을 조리개 값이 아니죠. 노출값이죠. 자, 이 노출값을 좀 더 낮춰주시면은 이미지는 좀 어두워지만 반대로 하이라이트는 좀 더 감쇄시켜주는 형태가 분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익스테리어 주변 그리고 실내의 분위기를 가렌더링을 통해서 잡으시고, 그쵸? 그 가렌더링을 통해서 실내 라이트를 설치하신 뒤에 더 적정 조도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라이트를 하나만 설치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훨씬 더 크게 설치하신다든지 아니면 개수를 늘리신다든지, 단 개수를 늘리게 되면은 렌더링 시간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품질, 이미지의 품질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뭐 상대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렌더링이 걸렸다면은 밝게 하는 방법은 라이트의 세기를 높이는 방법과 그리고 카메라 셔터 스피드를 수치를 낮춰주는 방법.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좀 더 밝은 이미지 때문에 200으로 놨었죠.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 450 놨는데, 그래서 100이라든지 뭐 50대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지는 마지막에는 저처럼 컬러 커렉션으로 대비값을 주신다든지 내지는 하이라이트를 감쇄시켜 주기 위해서 노출값을 제어하신다든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